안내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간지표 휴덱스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는 인버스 싸대기를 때려버리는 이제 금융위의 뉴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예정인데요. 우선 오늘 지금 장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전 세계가 팔았습니다. 지금 뭐 어제 미국도 다 팔았고요. 지금 뭐 캐나다, 뭐 영국, 프랑스 할 것 없이 전부 다 팔았죠. 뭐 헝가리, 폴란드, 뭐 터키, 뭐 요런 데 조금 빨간색이긴 한데 팔았습니다. 아무튼 전체 다 팔았는데 오늘 코스피 어땠습니까? 1900 언더에서 시작을 했는데 1940에서 끝이 났어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이 보면은 야 진짜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보다 훨씬 강한 것 같아요. 뭐 코스닥은 말할 것도 없고 진짜 멱살 딱 잡고 위로 끌어올려서 놓질 않는 느낌. 오늘도 외국인은 매도가 많았는데 연기금에서 1000억 넘게 이제 매수를 하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더라고요. 뭐 물론 이렇게 이제 주식시장이 부양이 되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반겨야 되는 아주 좋은 모습이기는 한데, 이러면은 불안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이 정상적이어야지 이제 오를 주식은 오르고 뭐 내릴 주식은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완전 진짜 뭐 쇼미더머니 쳐가지고 이렇게 강제로 올려놔 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 하면, 이게 한 번에 빠지면은 올라야 될 주식도 같이 확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고, 지금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인덱스 상방 쪽에 베팅을 하시는 분들도 불안하고, 지금 하방 쪽에 베팅을 하시는 사람도 불안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한 그런 상황이죠. 개별 주식 하시는 분들도 배트를 진짜 짧게 잡고 지금 매매를 하시잖아요. 현금 비중 계속 느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뭐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서는 진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버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분들을 막 엄청 뭐 비난하고 욕하는 분들도 계신데 꼭 그럴 것도 아니기는 해요. 사실 그 사람들이 뭐 지수를 끌어내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에는 뭐 투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뉴스에서도 많이 하는데, 그런 분들이 투기적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일 수도 있어요. 뭐 지금 제가 많이 언급해드리는 오건영 팀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효진, 여러 유명하신 분들도 지금 상황이 좀 정상적이지 않고 이제 앞으로 하방에 이제 좀 비중을 두시는 분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버스 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난의 행군이 연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지금 진짜 뭐 우는 애들 못 때린다고 진짜 싸대기를 그냥 날려버리는 그런 뉴스가 지금 오늘 아침에 보이더라고요. 우선 그 전에 먼저 제가 저번에 한번 보여드렸던 요런 뉴스가 있었어요. 이제 원유 관련된 경우에 이제 뭐 레버리지, 원유 레버리지, 뭐 삼성 신한 이런 것들이 너무 과열되니까 뭐 액면 병합이랑 이제 기본 예탁금 도입에 관련된 걸 검토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요게 의미하는 바가 진입 장벽을 조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요런 게 진행이 되면은 유동성을 줄이게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이 되기 때문에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이게 원유뿐만이 아니라 이 고위험 ETF와 ETN에도 기본 예탁금을 설정하는 걸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어요.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일부 ETF와 ETN 등 상장지수 상품에 대해 기본 예탁금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고위험 ETF가 뭔가 하면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말하는 거예요. 코스피 곧버스랑 레버리지. 진짜 싸대기를 그냥 바로 때려버리지요. 진짜 이건 야, 사실 우선 이 ETF랑 ETN이 뭔지 그리고 왜 하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이제 ETF라는 거는 이제 펀드인데 상장되어서 거래되는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투자자들이 이제 지수를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든 게 이제 ETF고, 이 ETN 같은 경우는 이제 노트가 채권을 말하는 건데, 이제 상장 지수 펀드와 마찬가지로 거래소에 상장돼
손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물 시장을 주식화 시켜놨다 이러는 건데 이거를 왜 하냐면 이 포인트는 여기에 제가 노란색 쳐놓은 거거든요. 편리하게, 손쉽게 이게 포인트예요. 뭘 의미하냐? 사실 저희가 뭐 지수 또는 원자재 투자를 하는 게 여기에 저희 뭐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ETF나 ETN이 아니더라도 거래할 수 있죠. 선물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저 요즘에 핫한 WTI 원유 해외 선물 시장에서 크루드 오일 거래를 하면 돼요. 근데 그걸 왜 안 하냐? 거기엔 우선 증거금이라는 게 크게 필요해요. 기본 최소한 한 요즘에 한 8, 900만 원 정도는 계좌에 있어야지 기초적으로 이제 거래를 시작할 수 있고 이제 레버리지 포지션을 유지하려면 또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계약 단위 자체도 되게 막 크기 때문에 아마 1000배럴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작은 짜잘한 돈으로는 선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짜잘한 돈으로는 우리는 사실 이제 뭐 WTI 원유 선물 ETF를 한 주에 뭐 3,000원 우리가 돈이 3,000원만 있어도 이제 원유를 거래할 수 있고 코스피 인버스 같은 경우에도 또 지금 한 10,000원 정도만 있어도 한 주씩 거래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선물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막 1,000만 원, 2,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이 의미 그대로 편리하게 적은 돈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게 ETF와 ETN인데 이게 지금 막 투기적으로 돈이 모인다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선물처럼 증거금을 걸겠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애초에 이런 상품을 왜 만들었어, 그러면? 야, 물론 지금 뭐 새로운 투자자들의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해서 새로운 투자자들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할 거다라는 이야기 물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근데 지금 되게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선 이분들을 사실 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 명확하진 않기는 해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지금 온 게 대부분 바이오를 가지고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사실 바이오에서 저희가 뭐 렘데시비르 이런 것처럼 뭐 치료제가 만드는 것도 아닌데 뭐 모든 제약회사에서 우리 치료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요런 뉴스 가지고 다 상치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 거잖아요. 사실 어디를 투기로 봐야 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를 상황인데 어떤 우려가 되냐 하면 혹시 다들 박상기의 난이라고 아십니까? 이게 지금 코인 같은 걸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아닌 분들은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네이버에 이제 박상기라고 치면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죠. 네이버라서 그러는 건데 다른 해외 사이트에 박상기라고 치면은 이 박상기의 난이라는 게 연관 검색어로 나와요. 이게 뭔가 하면 예전에 이제 비트코인이 한창 막 흥할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박상기가 법무부 장관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뉴스를 때립니다. 이제 암호화폐 그때 이때 똑같이 너무 이제 투기성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그때 사실 투기가 맞긴 맞았죠. 투기가 맞긴 맞았는데 어쨌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제 그게 너무 핫해지니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바로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하겠다라고 뉴스를 때린 거예요. 딱 때리자마자 비트코인이 급락을 합니다. 급락을 하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가상 통화라고도 부를 수 없고 가상 증표라고 불러야 된다. 모든 거래소를 폐쇄하고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 다 막겠다. 세금 막 때리겠다. 막 이런 뉴스를 하면서 전 세계에 사실 이제 전 세계 우리가 이끈 건 아니겠지만 비트코인장이 폭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되죠. 뭐 여기에 대해서 이게 막 잘했다 못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게 저는 이걸 좀 사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론 그때 이제 투기가 과열되었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요즘에 보면은 이 암호화폐라는 게 어쨌든 이때 한국에서 박상기가 그렇게 이분인데 그렇게 때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나라에서 제도권에 편입을 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디지털 통화가 금과 이제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도 하고
사실 이제 이번에 달러가 많이 불리면서 이제 중국에서는 디지털 화폐를 위안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새롭게 이 편성되는 사실은 달러가 너무 많이 풀리니까 사실 이제 MMT라는 게 미국이 하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나라들이 할 수도 없는 이제 그런 이론일 뿐더러 실제로 이제 찍어만 내면 쇼미더머니를 못 믿겠다 이러니까 사실 어느 정도는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게 제도권으로 편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때 막 투기를 막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어느 정도 이제 제도권에 편입되어서 어느 정도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이런 거를 사실 한국이 선도를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서 조금 접근을 잘했다면 편입이 되고 이 시장을 선도할 수 있었는데 기본 룰을 만들 수 있었는데 사실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 중에서 제일 큰 게 업비트였잖아요. 선도할 수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이렇게 때리면서 사실 거기에 대한 이 주도권을 중국이나 다른 데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은 뭐 초가삼간을 태웠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이번에 이 레버리지랑 인버스를 때리기 위해서 이 기본 예탁금을 설정하는 것도 이게 또 실익이 또 없을 거예요. 몇 천씩 투자하는데 1,000만 원 기본 예탁금 건다고 해서 실익도 없을 텐데 굳이 이렇게 해서 솔직히 처음을 테마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렇게 지금 ETN이나 ETF에 투자하는 거는 과도한 투기성 세력이다 이렇게 이게 단정을 지으면은 새롭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색안경을 낄 수가 있어요. 색안경을 낄 수가 있고 진짜 이게 처음에 뭐 예탁금 1,000만 원 거는 거 아무 효과 없을 겁니다. 실익이 없을 건데 또 실익이 없으면은 예탁금을 막 1,000에서 3,000, 4,000으로 올리고 과한 두드림을 하면은 그때부터 나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죽는 거고 이 시장 자체 그때야말로 이제 시장 자체가 급격하게 줄어들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면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 저희 부모님들 중에 자녀분들이 주식한다고 하면 뜯어 말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뜯어 말리냐면 닷컴 버블을 겪어본 세대가 그래요. 그때 저희 부모님들은 주식을 닷컴이라는 테마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닷컴 버블이 꺼지면서 그때 크게 데이고 나서 주식이라면 학을 떼게 된 거예요. 그 다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자녀들이 주식을 한다라고 하면 그 양팔 걷어 올리고 그걸 말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앞으로 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를 어릴 때부터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인데 코스닥에서 테마로 털리고 여기에서 또 막 나라에서 때리니까 털리고 이러면은 진짜 한국에서 또 부동산 하느냐 아니면 투자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진짜 애초에 ETF와 ETN을 왜 만들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여기에 레드카드를 던질 게 아니고 레드카드가 아니라 지금 옐로카드를 던지면서 조금 더 건설적인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까? 금융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똑똑한 다른 이제 방법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사실 인버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는데 지금 이렇게 시장을 두드려 가지고 사람들이 손절치기 한 다음에 실제로 이 코스피가 조정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그럼 지금 인버스 팔고 코스닥 사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저는 한국 사람들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좋은 정책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라는 건 사전에 만드는 겁니다. 사후에 만들게 된다면 적절하고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그럴 수 없다면 사전에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잘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 WTI에 관련된 코덱스가 왜 이슈가 됐던 건지, 왜 논란이 된 건지 금융위원회는 잘 생각해보고 진짜 우는 애들 싸대기 때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씁쓸하게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내용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